너희들 부모님 말고도 수업 시간에 애들이 문자 오고 이러는다고 막. 혼난다기보다는 이제 제대로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일단 5번부터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보시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3차 방정식에서의 한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다라고 잡아놨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이 오메가의 켤레근 하고요. 1을 더한 식에서 오메가의 켤레근 플러스 1의 곱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 녀석에서 허근이 오메가니까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것은 근은 근이니까 넣었을 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쓸 수 있는데 이거 곱해봤자 세제곱 나올 일은 없을 거니까 이거 말고 다른 뜻을 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쓸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얘를 직접 인수분해시켜서 허근이 어디 들어가는지 확인해봤다는 거였지, 그치?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하려고 이항시켜서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그치 a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인수분을 써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에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은 해가 아니거든요. 실근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 중에 하나가 오메가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개수가 다 실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한근은 이 오메가의 켤레근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두 번째에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나하고 나의 켤레근을 더한 것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인 1과 같다는 거, 그치? 그리고 나하고 나의 켤레근의 곱인 두 분의 곱인 1과 같다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1번에서 나온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나왔던 이 기본적인 두 번째 요 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도 좋겠고요. 주변지는 우리가 원하는 값에서 켤레근하고 지금 짝꿍이 나와 있는 거, 켤레근이 나와 있는 식의 값을 구할 때에는 요 아래쪽 부분까지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항을 시키든 나누든 해서 문제 팔아주면 되는 거,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주어진 식을 간단히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다룰 게 별로 없잖아요, 그치? 그치? 뭐 쓰겠다면요, 오메가에서 1을 뺀 게 오메가 제곱인데 이 오메가 플러스 1은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이항시킨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닐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단 분모로 분모끼리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 오메가 하고 켤레근 곱한 거 하나, 두 번째는 2 오메가 켤레근, 그치? 그럼 두 번째는 2로 묶어서 오메가와 합 나오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 거야.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그치? 요값 다 알고 있지? 분모 완성된 거 맞죠? 그죠? 분자도 써볼까요? 해주시면은 나하고 나의 켤레근 곱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오메가 그리고 나의 켤레근 그리고 1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어려울 거 전혀 없지, 그치? 숫자 넣어서 마무리할 거니까 분모는요, 둘 다 1이니까 다 1이잖아, 그치? 이거 다 1, 2는 거 알고 있을 거니까 바로 가자. 그러면 분모는요, 4에서 2 더하고 1 더할 거니까 7 나올 거고요, 그쵸? 1 더하니까 3 끝나겠지, 그치? 왜 질문했을까요? 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5번이라서 잘했어. 그러네요. 3번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랬던 거군요. 쌤이가 없었네요. 아, 겁나네. 또 이거 또 나올까봐. 괜찮죠? 자, 7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7번 할게요. 저희 와이프가 대학원 다닐 때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되게 오래 나보다 경력도 많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요즘에 너희들 영상 올린다 영상 찍잖아요. 그래서 내 걸 본 거야, 영상을. 그러더니 나한테 어제 오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들어 이러는 거야. 왜? 했더니 오빠 글씨 너무 작아 이러는 거야. 왜? 애들 다 뭐라 안 하는데? 했더니 글씨 크게 써야 돼. 그거 아니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딱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좀 커지지 않았나요? 일부러 좀 크게 쓴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 7번 문제 봅시다.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x 플러스 y는 2, 밑에 식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
자, 이것을 만족시켜준 실수 xy가 존재하기 위한 정수 a의 최소값. 그치? 실수 xy가 존재할 거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인데 1차, 2차가 있을 거니까 1차, 2차에다가 한 문자로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녀석들의 해가 나올 텐데 2차 방정식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풀면 무조건 근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xy가 모두 실근이 되게 해달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한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 x든 y는 한 문자로 바꿀 거니까 y 대신에 e-x 쓸 거야. 그쵸? 그럼 이 녀석을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y 대신에 e-x를 대입하면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에서 e-x의 제곱은 a다라는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치? 이 두 번째로 판단할 건 뭐냐면 그럼 이 방정식에 x에 관한 2차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들이 다 뭐가 되는 소리인 거야? 실근이 돼야 되는 소리인 거야. 그쵸? 왜냐면 이 두 개가 실근이 나오면 그 숫자에서 뭐 해준 거야? 다 2를 내 숫자를 빼줬을 때 그때 y 값이 나오잖아. 그쵸? 그럼 x가 실수면 당연히 e-x인 y도 실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약에 허근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허근이 되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방정식이 무조건 뭐야? 실근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뭐야? 이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식 볼게요.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4x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4가 있겠지. 그치? 근데 a가 넘을 거니까 a 이퀄 0이 된다라고 식 세팅 될 거고요. 괜찮죠? 자, 어차피 2를 나눠도 되는데 여기 걸릴 거니까 바로 씁시다. 짝수 공식 써서 b 프라임 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치? 마이너스 a시니까 2 곱하기 4 마이너스 a의 값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지. 그치? 괜찮지? 그럼 이 조건을 성립하는 a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성립해주는 범위가 될 것이다 라고 쓸 거죠. 그쵸? 자, 풀어주시면은 넘어갈 거고 2 나눠줄 거고 그럼 4-a의 값은요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의 범위는요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나요?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2의 범위 정수 a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2가 되겠다 써주시면 끝나겠네요. 괜찮죠? 그죠? 자, 다음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절대값이네요. x 플러스 1의 절대값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 문제겠죠? 절대값 문제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범위 나눠서 풀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쉽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푼다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큰 수, 작은 수 쓸 때마다 양수, 음수 판단이 되는 거고 얘는 2. 그치? 우리가 쓰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를 나눠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던 거지. 그치? 그럼 첫 번째로 푼다는 것은 뭐였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아예 작은 수. 그치? 그 음수 취급해서 두 식이 다 음수니까 절대값 풀 때 부호 바뀌어서 나오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럼 이 범위로 푼다 했다는 것은 이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범위를 만족시켜주는 상태에서의 밑에 부등식을 보면 둘 다 음수 취급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해줘야 양수로 보인다는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와야 양수 취급받는다는 거지. 그치? 절대값의 값이 나온다는 소린 거죠. 그럼 이때 이 부등식이 어떻게 보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x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될 거니까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그치? 그게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그쵸? 그럼 7 이항시켜주시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이 보일 거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두 번째로 본다는 건 뭐냐면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뭐야? 2보단 작다라고 범위를 잡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이 식은 양수로 혹은 0이 될 거라는 거야. 그대로 나온다는 소린 거고 얘는 음수가 될 거니까 보호를 바꾸라는 소린 거지. 그치? 그럼 얘는 그대로고 얘는 보호 반대야. 그죠?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x에서 x덤 지워질 거고요. 1이 있었는데 2가 될 거니까 여기는 3이 나오죠. 그쵸? 오른쪽은 뭐가 나와? 7이 나오잖아. 그럼 어때? 이때 밑에 식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연립이라 할 필요가 없지. 그치? 얘는 성립하는 식일 거니까 위의 범위가 다 성립한다고 쓸 수 있는 거야. 이 범위로 봤을 때 밑에 식이 무조건 성립할 거니까 이 범위는 다 성립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되겠지. 그치? 그럼 두 녀석 다 양수로 취급받을 거니까 2x 그대로 풀릴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인데 7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세 개의 범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다 구한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합쳐주는 거지. 그치?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x를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한번 해를 따로따로 찾아봤다는 소리일 거니까 이 세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범위를 합쳐주는 거야. 그죠? 위에 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을 나눠주시면 x는 어떻게 나와요?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그치?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들어가는 숫자 써주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우리 뭐야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맞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범위 나오는 거고. 그치? 두 번째 범위는 뭐가 됩니까? 이 범위 다 되더라. 이 범위 쓰면 다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x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세 번째 범위는 풀어주시면 이거는 2 나눠줄 거니까 x는요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맞나요? 근데 우리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 잡았을 때만 쓸 거니까. 그치?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지금 이 세 개 구하는 과정 혹시 이해 안 되면 말씀하셔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줄 거니까 마3에서 마일까지 오고 마일 포함하면서 2까지 가고 2 포함하면서 4까지 갔네. 그치?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시작해서 4 이하까지 다 되더라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3 빼면 7 보다 1 더하면 8 총 8개 나오는 거 맞을까요? 괜찮죠? 우리가 원하는 개수는 8개까지가 라고 써주시면 되지. 그치? 괜찮지? 자, 서술형 문제 1, 2, 3번 문제 다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는요. 자, 이 녀석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도록 이 녀석의 해가 중근과 하나의 실근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오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나왔죠. 그쵸? 3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인수 정리를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눠줘야 일단 우리가 풀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갈 거니까.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미정계수법으로 써서 문제 풀 거니까 미정계수법이 된다. 조리제법이지. 그치? 2a 플러스 1 써주고 a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죠? 그치? 뭐 넣을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a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괜찮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이꼴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에서 여기 근거한 건 아닐 거니까 중근이 나왔다는 거니까 일단 근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 군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보자. 중근이 나올 거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중근이 될 수가 있지. 그치?
이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돼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여기에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일 수 있지. 그치? 괜찮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근이 이렇게 알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중근이 될 수도 있겠지. 이해될까? 그럼 이 두 가지를 판단해 보자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 이 2차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딱 하나의 실근이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 되게 해주는 a 값을 찾는 거였단 말이야. 괜찮지? 얘가 중근이 나올 거니까 판별식 d가 0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1번 넣었어, 선생님이. 1번으로 가면요. 나머지 우리가 합했을 거니까 짝수를 쓸 수 있네. b 프라임 제곱인 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a의 값이 0이 되더라. 고로 a 값이 어떻게 된다? 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그렇지? 괜찮죠? 0을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0 넣어주시면은 사라지고 사라질 거 x제곱 될 거니까 0이라는 중근 두 개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0, 마이너스 1 때 둘 다 될 수도 있지만 둘 다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거냐면 a가 0일 때에는 이 식이 x제곱이 될 거니까 x제곱을 0으로 만들어주는 중근은 0 있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써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1이라는 중근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때 이 근이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일 거니까 같은 근은 아니잖아. 그치?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숫자 모두 성립한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치? 그다음 두 번째로 가져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마이너스 1이 포함된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x에다가 주어진 2차 방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해준 a 값 찾는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근 중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0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치? a 값은 3분의 1이 되겠네. 그치?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왔어. 얘도 확인해도 돼요. 넣었을 때 이 근이 하나 나오는 거 맞는데 다른 한 근이 뭔지를 판단해 보는 거지. 그치? 근데 a가 3분의 1이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우리가 한 근이 잡혔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근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또 다른 합분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아니, 나오나 서 확인해. 3분의 1 주면 우리가 이때 두 근의 합 자체가 뭐가 나온 거야? 아, 그러네. 넣어서 빨리 구해봐야겠네. 그죠? 3분의 1 넣었을 때 이 차원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나? x제곱 나오고 플러스 3분의 2x 나오고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 나온다. 그렇지? 그럼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맞죠? 0이 나올 거니까 괜찮네요. 그죠? x 엮어서 만들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1하고 또 하나가 3분의 1 나왔다고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a 값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가능한 거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조건 써서 문제 풀어주는 것은 모든 실수 a 값 3일 거니까 3개 다 더한 값 써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정리 한번 해봐요. 3차 방식 무조건 조리조각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실근 하나 찾아냈는데 다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앞에 했던 해가 마이너스 1이 포함될 수 있다더라. 그죠? 가끔 가다가 여기서 구했던 중근 3개 근이 다 같은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구해놓고 나서. 그치? 5분까지만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x 플러스 2가
2x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요. 3x 마이너스 5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나왔다는 거죠.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 질문 누구죠? 이거 맞습니까? 잘 썼죠, 선생님? 아, 네, 위에 거 풀면 뭐 나옵니까? x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럼 두 번째 거 풀면요. x는요.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a 플러스 1 이거 분자에 올린 거야? 네,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두 개 나왔다네? 괜찮지? 이걸 성립해주는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써주면 a의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나요? 그냥 실수 a라고 나와 있네. 둘 다 작다 작다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오겠네, 얘들아. 하나가 만약에 2-a가 있는데 이 숫자와 이 숫자 중에 뭐가 더 큰지 작은지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치? 그럼 이 범위로 봤을 때일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2-a보다 일단 크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보겠다는 거죠, 그쵸? 그쵸? 같아도 상관은 없고요. 같을 때는 둘 다 같은 수일 거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둘 다 이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해를 구했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가 뭐야? 여기로 나오겠지. 그치?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숫자가 뭐가 되는 소리인 거야? 1이 돼야 되는 소리가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될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2-a의 값이 1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치? 돼요? 그럼 또 하나는 뭐야? 2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2번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번엔 이 두 수를 위치를 바꿔서 볼 거니까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1이라 쓰고 얘가 2-a라 써볼까 하고 나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때는 교차되는 범위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2분의 a 플러스 1하고 2-a 중에서 이 숫자가 더 크거나 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2분의 a 플러스 1의 값이 1이 돼야 된다 쓰는 거지. 그치? 괜찮죠? 이때 그럼 성립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a가 몇이 나와? 1 나와요? 그죠? 위에는요? 풀어주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풀어서 어떻게 나와? 지금 이렇게 푸는 거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요? 따로 뭐 다른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실수의 값을 모두 구하라 나온 거니까 이때 해당되는 범위 어떻게 나와야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나와요? 그럼 이 범위 안에 1 들어갔을 거니까 a가 1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밑에 식일 때는 이건 어떻게 나와야 반대일 거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나요? 그죠? 그럼 이때는 a 몇 나와요? 0 나오네요? 그쵸? 그럼 1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0 포함돼 있죠? 그쵸? 그럼 a가 0인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써도 문제가 전혀 없겠지? 그치?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1과 0 두 개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잘 봐요. 이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에 해가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풀었어. 첫 번째 거 푼 거는 이렇게 x는 이 숫자로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 풀면 이 숫자로 작거나 나왔대. 근데 이 두 숫자 중에 뭐가 큰지 모를 거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따로 본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범위를 잡을 건데 그때는 그러면 해가 요 2-a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니까 그 녀석이 1과 같다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범위 안에 해당되는 a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1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 밑에 범위에서는 얘가 더 작은 수. 그럼 그때도 해가 x는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니까 그럼 이 숫자가 1이 된다라고 조건을 잡았을 때 범위 안에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성립한다는 거지, 그렇지? a가 1이어도 부등식의 해가 1이 나오고 작거나 같다 나오고 a가 0이라를 대입해서 풀어도 부등식의 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재밌네요, 그죠? 체크 한번 해놓으세요.
학교에서는 뭐 연락 안 옵니까? 네. 가지라니까 담당 선생님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건 알아요. 알아요? 담당 선생님 네. 왜? 네. 담당 선생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맞아요. 바여자 선생님이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치? 너는? 네? 너는? 여자요. 같은 반응 아니야? 네. 왜 웃어? 아니. 뭐 웃겨? 아니. 자, 3번 문제 보시면 가로 세로 길이가 18m와 12m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 바깥으로 폭이 xm인 산책로를 만들었다. 많이 보던 문제네요, 그죠? 산책로 만들었다 하는 거지. 길이 이제 뭔지 보자. 산책로의 넓이가 136제곱미터니까 이 산책로가 여기지, 얘들아. 요거. 여기 넓이가 136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여기가 18m고요. 여기가 12m. 그리고 우리가 잡고자 하는 이 산책로의 폭을 xm라고 잡겠다는 거지, 그렇지? 여기를 xm로 잡아놓고 풀겠다는 거. 그죠? 그럼 우리가 산책로 넓이 구할 거니까 전체 큰 사각형에서 안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 넓이를 빼게 되면 산책로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 넓이가 136제곱미터 이상 400m 이하가 되겠다. 좀 이 소리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는 18에다가 xx 두 번 더했을 거니까 18 플러스 2x 미터로 잡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그쵸? 그럼 여기는요 12에다가 2x를 더해서 xx 폭 똑같죠, 그쵸? 미터 잡아주게 된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식만 쓰면 끝나겠네요. 18 플러스 2x 곱하기 12 플러스 2x, 그치? 그 넓이에다가 이 넓이는 18과 12일 거니까 18 곱하기 12 넓이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산책로 넓이가 나온다. 그쵸? 그 넓이가 136 이상 400 이하 쓰면 되는 건데 이 식이 2차 부등식일 거니까 1차 부등식이면 양변을 빼고 더해서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아닐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왼쪽식 1번 부등식 세워주고 두 번째 부등식 세워서 1번과 2번식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맞죠? 질문하신 분? 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식 세워놓고 푸는 거 답 2로 당겨서 앞으로 묶어준 다음에 계산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거 정리한 다음에 양변을 나눠서 식을 좀 간단히 해주고 푸는 것도 좋습니다. 다 써갖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 4 묶어주시고 얘 나눠질 거니까 4 나눠주시고 괜찮죠? 식 잘 세워서 1번, 2번식까지만 크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 이상 5 이하가 나온다고 돼 있네요. 산책로니까 당연히 x는 어때야 되더라? x는 어때야 돼? 2x는 18, 이거 크게 없구나. 상관없네요. 이제 음수만이면 되겠네요. 그치? 18보다 작다 이렇게 쓸렸더니 그건 필요 없네. 자, 내신수는 고난도 문항 1, 2, 3번 문제. 어려웠나 봐요. 한번 봅시다. 왜? 저 틀린 거 모르겠네. 아니야. 너는? 모르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토스 이번에. 아 0.1? 0.1? 선생님이 0,1인데. 0.1이라고 했어? 너 그 계산 줬었구나? 맞았었어 그러면 너희들? 나는 답이 이게 써있으니까 0.1을 한 거지. 내가 써놨으니까. 미안하다. 두 번째니? 인정한다. 영어가 1로 써서 맞은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근데 내가 0.1 쓴 거 어떻게 또 기억하고 있었대? 답이. 써놨어 답을? 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 제가 알아서 맞춰봤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좋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뭡니까?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는요. 그죠? 보기차식이네. 보기차 방정식이네요, 여러분들.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에 한답니다.
A를 넣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주어진 식의 실근의 개수지, 그치? 그죠? 그러면 A에다가 그 숫자를 넣었을 때 실개수 구하는 거지, 그치? 결국에는 4차 방정식일 거니까 얘를 쪼개서 보는 건데 보기차 방정식일 거니까 치환시켜서 풀겠지? 얘 인수해 주시면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써주는 거 괜찮죠,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플러스인데 우리가 봐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됐다는 소리일 거니까 요 A들이 다 부호가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거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잡아주시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x제곱으로 그냥 치환시켜도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주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만날 거니까 더했을 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는 x제곱의 개수가 완성될 것이다.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4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까지는 접근을 해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 이 a라는 자리에다가 이제 여러분의 숫자를 넣을 거라는 거지, 그치? 거기는 숫자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실근 개수, 마이너스 1 때 실근 개수, 그 다음에 2일 때 실근 개수, 그 다음에 4일 때, 그 다음에 6일 때. 그치? 하여튼 여기까지 실근 개수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건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는 x제곱은 그냥 상수꼴이 나오는 거니까 요 녀석을 0이 되게 해주는 x값은요, x제곱은 뭐가 나와? a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a 플러스 3이라는 수의 우리 값이 양수일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 플러스 3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들 a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0보다 클 때에는 x의 값은 뭐가 나와? 실근 2개가 나오겠지, 그치? 이해돼? x제곱이 5면 x는 풀만 루트 5여 하잖아. 제곱근 성질로 그냥 가는 거야. 이 녀석의 제곱근이 x가 될 거니까. 그치? 양수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허근 2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걸 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이때는 실근이 2개가 나올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수일 때에는 실근 2개 나온다 쓸 거고요. a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3일 때에는 1개가 나온다 쓸 거고요.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가 들어갔을 때는 실근 없어 라고 판단하겠지, 그치? 그치? 어차피 그 숫자를 넣어서 여기서 판단할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판단해놓고 두 번째도 판단해야지, 그치? 그럼 두 번째 판단 기준은 x제곱이 a-2일 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판에 쓸 필요가 없잖아, 얘들아.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a-2라는 숫자가 0보다 크면 양의 제곱근이 x가 될 거면 뭐냐? 양수의 제곱근은 2개가 나올 거니까. 이때는 실근이 2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써서 뭐야? a가 2보다 큰 수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근 2개로 체크하고 a가 만약에 2일 때에는 1개가 된다 쓰고요. a가 2보다 작은 수다라고 판단되면 실근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마이너스 5야.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이제 탁탁 들어갔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때 이 방정식이 실근이고 얘가 허근인데 상관없어. 따로따로 보는 거니까, 그쵸? 그럼 마이너스 5니까 어디 들어가야 되냐? 여기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쪽 방정식을 0으로 만든 x값은 허근이 될 거니까 없고, 그치? 오른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와? 여기서도 분명히 뭐야? 2보다 작은 수일 때에 포함될 거니까 얘는 지금 실근이 아예 없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맞지? 자, 마3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는 실근 하나가 나올 거야. 여기는 2보다 작은 수니까 아직까지도 다 허근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1개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되더라? 마3보다 큰 범위 나오면 얘는 2개 나오지, 그치? 이때부터 무조건 다 2개씩 나오는 거야, 실근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어떻게 돼? 아직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실근이 2개 나올 거고
허근 2개와 그다음 2 나왔어. 그럼 여기 1개. 여기는 이제부터 2개씩 나오지. 그죠? 그럼 이때는 3개. 그죠? 4 넣어주시면 2개, 2보다 큰 거 2개. 괜찮아요? 그럼 이때 4개. 4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6 넣었을 때 네. 중근 나오면 아, 중근 나올 수 있나요? 6 넣으면요. 아, 6 넣으면 중근이 나온다고요? 4, 4 나오니까. 아, 근데 실근의 개수에는 그쵸? 중근인데 실근의 개수. 중근이 그쵸? 중근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중근이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나올 수 몇이었어? 6 넣었지? 6 넣었지? 네. 풀마 2가 나오지. 음. 놀랬다? 순 놀랬어 순간. 그 순간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상했었어.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3, 6, 10,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어떻게 풀었는지 잘 봐주시고요. 이 말 자체가 뭔지 보셔야 돼.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A를 그 자리에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바뀌더라 라고 쓴 거지. 구간을 각각 나눠서 해당되는 방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판단해 주는 거지. 괜찮죠? 서술형 2번 봅시다. 서술형이구나. 2번 문제 봅시다. m의 값이 -5 이상 5 이하일 때 범위가 나왔고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4x 마이너스 m 꼴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의 해가 이 녀석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 이하로 잡혀있는 이 범위에서 여기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m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의 분리네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근의 위치니까. 요 식을 y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y 꼴 0이라 썼으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이 생겨야 실근이 나오는데 그 실근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두 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그래프로 보면 이런 거지.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가 있는데 일단 x축이랑 만나야 실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알파, 베타라는 근이 나왔는데 이 근이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이 범위 안에 이 x값이 존재해야 된다 소린 거잖아. 실근이. 돼요? 이해될까? 잘 봐봐. 이거 문제 안 읽은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위에는 m을 때 놔둬 나중에 마지막에 m 걸러내는 거 같네요. 범위 다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근이 있을 거야. m 값대로 실근될 수 있고 허근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x를 이 범위 안에서만 잡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2에서부터 2까지 있고 나머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시기과 x축이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인 거지. 그러면 판단을 이렇게 돼. -2가 여기 있으면 2가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질 거니까 이 그래프 안에 x축과 맞는 점이 있잖아. 실근이 있잖아. 그치? 그럼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거 어렵겠다 얘들아. 또 하나는 우리가 근이 있으면 이번에는 알파, 베타라는 실근이 여기 있을 텐데 그럼 이 근이 존재하려면 여기가 -2고 2여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맞죠? 이때도 실근이 존재하잖아. 하나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이 2개 나오게 할 거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으면 이 사이 값들로 그래프 그려질 거니까 실근 2개 나오지 이렇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찾아봐야 되네. 맞아? 해보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실근이 여기 알파가 있을 거니까 여기 존재할 거니까 이때 이 조건은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식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될까? 그러면 이 사이에 분명히 뭐가 있어? 실근 알파가 있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근데 원래는 이게 근해분이다 보니까 판별식을 돌려야 돼. 일단은 x축과 만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잖아. 그치? 근데 음수값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지나갔다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판별식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1번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을 성립해주는 모든 m의 값의 범위. 왜? 마이너스 2하고 2를 넣어주면 m에 관한 분식으로 바뀌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 범위를 하나 찾고요. 이 범위에는 m 다 될 거고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범위는 뭐냐면 똑같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때 그때 2의 값을 넣었을 때는 0보다 크다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럼 이 범위일 때도 우리가 뭐가 돼? 다음 이 범위 안에 분명히 실근이 존재할 것이다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그래프는요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쓸 겁니다. 괜찮죠? 그럼 1번 범위 구하고 2번 범위 구하고 그 범위 둘 다 뭐야?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그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보다 큰 수 2 넣었을 때도 0보다 큰 수. 그치? 근데 얘는 봐봐. 이 그래프는요 요 조건 걸려 있으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양수양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때는 x축과 만나 이렇게 잡아도 실근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추가적으로 판별식 t가 이 방정식 있죠?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그죠? 실근 일단 존재한다는 사이가 들어갈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실근 존재할 거니까 오케이 일단 닿긴 닿았다. 근데 두 수가 양수가 나왔다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여러분들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까지 맞춰놓으면 이럴 수가 있어. 일단 x축이랑 만나긴 만난다 썼는데 이때 마이너스 2하고 2가 마이너스가 여기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양수 이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이때 우리가 어느 조건이 아니잖아. d 때문에 x축이랑 만나는 실근은 존재한다 할 수 있는데 두 수값이 양수다 조건 잡아주면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어? 2차 함수다 보니까 축을 가지고 썼었지. 그치? 그치? 우리가 이 함수의 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지 보는 건데 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죠? 2로 묶어주면 맞나요? 저 2로 그냥 묶은 거야 이거? 괜찮지? 그럼 여기서는 축의 방정식 x는 뭐가 나오냐면 약분될 거니까 m 플러스 2 나오지. 그치? 그럼 이 m 플러스 2 사이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2와 2가 있어야 된다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게 마이너스 2보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붙어야겠죠.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얘는 이렇게 4개나 나옵니다. 정리합시다. 일단 확실하게 좀씩 써놓고 봅시다. 0이고 이 범위에 마이너스 2일 때 양수 그리고 2일 때 음수 양수 음수 썼으면 사이에 들어간다. 같다도 되나요? 같다? 같다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같다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근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보다 큰 어때? 0이 됐다 썼으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범위에도 우리가 원하는 실근이 존재하긴 하잖아, 그치?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범위에 이걸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헷갈리네. 쌤도 좀 헷갈립니다. 그 넣었을 때 값이 두 근 사이에 있다는 거 맞으면 사이에 있다는 거 같고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건데 헷갈리겠다 얘들아. 마이너스 2랑 2랑 넣어준 식 다 써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메티는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분을 잡아주시고 이 세 가지 범위를 다 구해서 싹 다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 더한 걸 가지고 이 범위를 걸러내는 거야. 마지막에 필터로. 그죠? 요게 몇 번이 됐죠 여러분들? 이게 2번인가요? 잠시만요. 세미나 푼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푼 거는. 대신 범위를 얘네들은 이걸 합쳐서 풀었네 한 번에. 이반에 세는데 봐봐.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곱이 0보다 어떻다는 소리인 거야? 작거나 같다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범위 어차피 똑같아. 이걸 풀어서 하는 거랑 이거 똑같은 개념이야. 이게 플러스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잡을 거냐. 풀 마랑 마프 잡을 거니까 똑같은 이거 구하는 거 똑같이 나올 겁니다. 수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0이 되거나 음수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분명히 뭐가 돼? 두 수를 곱했을 때 해당되는 값이 양수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안쪽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값이 더 뭐야? 양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지. 같을 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어차피 겹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리겠네, 선생님이.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 부등식, 판별식 D, 그리고 요 범위까지 해서 이거 구하는 게 어렵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 요건 써놔야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4 마이너스 2 넣어줄 거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2m 플러스 4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m 그치? 그러면 이 값은요 4m이니까 3m 8에다가 4 넣을 거니까 12 맞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2를 넣었을 때 값은요 4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m 플러스 4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m 되겠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5m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일 거니까 마이너스 4 맞죠? 그죠? 요렇게 두 값 나왔다 써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럼 첫 번째 거 풀어주시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죠? 그 마이너스 이 값이 3m 플러스 10일 거니까 3m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렇지? 밑에 거는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일 거니까 4 넘겨주시고 마이너스 5 남겨줄 거니까 m은 뭐야?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공간이 부족하네. 돼요? 그럼 둘 다 크거나 같다일 거니까 어때요? 겹치는 거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제일 큰 수가 이 두 숫자 중에서 뭔지 판단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어렵다. 그치? 그치? 그럼 여기에서 구한 해는 뭐가 나와 얘들아? 얘가 더 작은 수니까 이거 나오지? m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 건 딱 여기에 반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다 얘네들 반대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그때 겹치는 부분은 저 작은 수가 될 거니까 이때는 m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지. 그치? 다 합치는 거야 이거 다. 여기 범위가 까탈스럽겠네요. 그죠? 요거 했었던 데가 첫 번째가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나와 얘들아? 첫 번째 풀었던 게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나온 거고, 그렇지? 두 번째 거 푼 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것일 거니까 mn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다 나온 거고, d도 해야 되네. 아이씨. 그리고 m은 마이너스 2 나눠준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죠? 파멸 D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아, 쌤 지금 다시 하고 싶다. 글씨 크게 썼더니 이게 또 이런 낭패를 보네. 이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푼다는 식만 잘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다음에 또 안 다음에 선생님 같이 합시다. 그죠? 실근 찾는 거니까 이거 다 합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D 하면 어떻게 나와요? D. 짝수 공식일 거니까 B 프라임 제곱 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요거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M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요 M 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니까 4 맞지? 4하고 1 괜찮죠? 그럼 이때는 M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 m의 값이 이게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에 다 합쳐야겠네.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다. 일단 여기 안에서 벌러 나올 거고 여기서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필요 없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할 거니까 딱 여기 나오네요. 그치? 여기 이거 나오네요. 마지막 범위는. 됐죠? 그러면 여기 이 두 개랑 이거 다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너무 뒤죽박죽이라 미안해요. 일단 마지막 세줄게.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은 크거나 다 되는 거야. 맞죠? 이쪽 다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마사보다 작거나 다 되는 거야. 에이씨. 다 되는 거야, 이쪽도. 다 되는 거야. 겁나 많은 거야. 세 번째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있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작거나 같다를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5에서 커트 시켜서 들어가고 그치? 5까지 갈 거니까 5 이하까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정수를 다 써달라 소리인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5 있고 마이너스 4 있고 마3 있고 마이 있고 마이 있고 0 빠지고 괜찮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3, 마이 되고 마일도 되고 그치? 0도 되는 거 아니에요? 0도 되는 거지. 0에서부터 다 되는 건데 1, 2, 3, 4, 5 맞지? 그러면 답이랑 어긋나죠 좀. 이거 또 빼먹었네 어디를 또. 마이너스 1 여기 0보다 작다는데 쌤 이걸 안 썼나? 크고 0보다 작다. 막 상관없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요. 해서 범위를 잡아놓고 다시 한번 합시다. 선생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이게 어떻게 푸나 한번 쓱 보다 보니까 공간을 막 쓰다 보니까 일단은 식은 식 한 번만 써놓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노트 한 장 다 쓰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얘들아 어떻게 풀지 확실하게 모르면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어떻게 풀지 모르면은 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치? 자,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이 범위 안에서 실근이 나오게 해달라라는 소리일 거니까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가 있으면 x축이랑 무조건 만난다는 전제 하에서 근 판단을 할 텐데 세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인데 여기가 실근 위치 잡혀 있는 건데 마이너스와 이 사이에 교점이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와 2 여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여기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실근이 두 개 있을 수도 있다 쓰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에서 그럼 이때 이 사이에 이 그래프 안에 실근이 있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준 값과 2를 넣어준 값이 다 양수 음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이 양수일 때는 이 녀석이 음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실근 알파가 이 사이에 들어간다. 얘도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음수, 2 넣었을 때 값은 양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판단 잡아주는 것까지. 근데 얘네들이 0이 딱 됐을 때에도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존재하는 수식이 되면 같이 가져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안지에는 아마 얘네들을 합쳐서 한 번에 쓸 수 있게끔 식이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2와 2를 넣어준 함수값을 곱시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삼아서 2차 부등식을 풀어도 이 범위 두 개 합친 거랑 마찬가지 되는 거지, 그치? 괜찮죠? 인수분해서 우리 볼 거니까 결국에는 한쪽 나온다 소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범위 잡아놓고 이때 해당되는 m의 범위 다 찾아주는 거 하나. 얘 같은 경우는 2하고 마이너스 넣었을 때 값이 모두 양수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와 2 넣었을 때 값이 모두 0보다 크다 라고 잡아주면 일단 해당되는 그래프 형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머릿속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양수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판단하려고 우리가 썼던 게 일단은 판매식 D를 써서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이랑 만난 점이 일단 있어야 된다 써주는 거고 마지막에 나왔던 게 추계 방정식 이용해서 풀었던 거였지, 그렇지? 그치? 그래서 추계 방정식이 m 플러스 2, x는 m 플러스 2다 보니까 요 점의 좌표가 m 플러스 2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 기점으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추가시켜서 m을 잡아주는 것까지. 그치? 요 범위 하나, 이거 구한 범위 두 범위를 다 더해서 전체 범위 구해주시고 마무리로 여기에다가 이 범위 사이다라고 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커트 시켜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답이 4번이 9가 나오는 거야. 9개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서 9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는 것까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3번까지 빨리 할게요. 미안해요. 지금 1시간 한다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 썼네. 자,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그림 문제입니다. 변 AD의 길이를 AB의 길이보다 6만큼 긴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 B 있네요. 그죠? AB와 A, D의 길이 나왔죠. 6이 더 길다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AB 길이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 X 쓸게요. 그죠? 6이니까 X 플러스 6. 괜찮나요? 그죠? 그다음 위에는 3등분, 여기도 3등분. 그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온 거죠.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를 S1,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를 S2 이렇게 잡아준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잡아놓고 나서 우리가 주는 건 S1에서 S2의 넓이를 뺐을 때 값이 9 이상 그리고 24 이하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지. 이걸 성립하게 해주는 AB 길이 구할 거니까 이걸 성립해주는 XY, 그러니까 X의 길이를 구하는 범위지, 그렇죠? 맞죠? 그러면 S1하고 S2의 넓이식만 쓰면 끝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S1은 알죠? 직사각형 넓이의 전체의 절반 같다는 걸 알 겁니다. 왜냐면 이 삼각형과 이 ABC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럼 S1은 여러분들 X 곱하기 X 플러스 6의 절반 써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그치? S2를 볼 텐데 여러분들 전체 넓이의 절반의
3분의 2까지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 하나 그어주시면 요 넓이랑 요 넓이 같다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요 넓이랑 요 넓이 같다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S2는요 전체 넓이의 절반을 3분의 2로 가져간 넓이의 절반과 갖다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돼? 쟤는 괜찮아? 뭐냐면 그러면 얘는 똑같이 x 곱하기 x 플러스 6 전체 넓이의 절반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요 넓이. 근데 그것을 1대 1대 1로 나눴을 거니까 이 넓이의 3분의 2까지도 가져가겠지, 그렇지? 괜찮아? 그럼 그 넓이인데 요 사각형을 이렇게 선 그어서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두 넓이가 같잖아. 1대 1일 거니까, 그렇지? 또 얘네들도 남은 넓이가 서로 같잖아, 그렇지? 그럼 요 내가 구한 이 삼각형 넓이를 정확히 어떻게 한 거야? 반씩 반씩 가지고 있다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넓이의 절반이 S2의 넓이랑 같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다는 거 알고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넓이도 이 넓이랑 같다는 거 아니까, 그렇지? 그치? 괜찮죠? 그럼 이제 이 부등식 풀면 되는 것까지 해주시면 뭐 끝났죠? 2차 부등식일 거니까 요거 부등식 하나, 요 부등식 둘, 그죠? 1번, 2번을 연립해서 공통범위 잡아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가 나올 것이다. 까지. 괜찮지? 직접 해서 마무리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딱 7시 5분이네요. 그렇죠? 15분까지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거 정리 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좀 뒤에 나갑시다. 알았죠? 고생했어.